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7만 서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용문동, 탐방동, 갈마 1동, 갈마 2동 지역구 출신 서다은 의원입니다. 올해는 끝날까 기대했던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내일은 나을까 기대했던 경제 상황은 김진태 강원도지사로 시작된 레고랜드 사태가 지방정부 경제 상황까지 위축시켜 우리 주민의 걱정이 나날이 커지는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난 새벽 16강의 기적을 만든 태극 전사들의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보며 우리 모두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희망을 선물 받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내일을 위한 소중한 준비의 시간이라 생각하며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구의원으로서 더욱 노력하겠다 약속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 함께 준비할 정책에 대하여 구정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2023년도 본예산 중 환경예산 대폭 축소 관련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규모는 약 9,340억 원으로 본예산 기준 역대 최다 예산으로 전년 대비 5.76%인 50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공공질서 및 안전, 보건, 국토 및 지역개발 등이 감소하였는데 환경 예산은 34.94%로 가장 큰 폭 감소하였습니다. 일반 회계 기준 환경 분야의 세부 내역을 보면 071 상하수도 수질, 072 폐기물, 073 대기, 074 자연, 076 환경보호 일반에 대해 전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구의 2022년도 본예산 중 환경 분야는 전체 예산의 6.17%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환경 예산 평균인 8.89%보다 떨어지며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평균인 9.69%와 더욱 격차가 벌어져 하위 30% 순위가 됩니다. 이렇게 원래도 낮았던 우리 구의 환경 예산 올해 6.17%에서 내년도에는 3.79%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가 완료된 뒤에 우리 구의 환경 예산 순위가 과연 전국에서 어느 정도 순위일지 매우 우려가 됩니다. 구청장님 벌써 나오셨는데요. 시민과 소통하는 공정한 환경복지 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철모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철모 구청장님의 공약사업 6개 실현 계획, 혁신적인 행정도시, 성장하는 경제도시, 소외 없는 복지도시, 조화로운 균형도시, 공감하는 문화도시, 꿈을 꾸는 미래의 도시 속에서 환경을 찾기란 실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본예산 심의를 위해 교부해 주신 2023-2027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서도 환경 분야 예산은 기존 지속사업 2건뿐입니다. 민선 8기 서철모 청장님의 중장기 환경 로드맵은 무엇입니까? 네, 우선 2023년도 환경 분야 예산이 축소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 기능별 세출 총괄표상 환경 분야 예산은 상하수도, 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환경보호 일반 등 5개를 구성해서 총 354억 원 편성 요구하였고 2022년도 예산 544억 원 대비 35%인 190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하수도 분야의 정림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국시비 보조금이 올해 179억 원에서 내년도 40억 원으로 140억 원이 감액되었고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의 신속 집행을 고려해서 생활 폐기물 처리 예산을 올해 148억 원에서 내년도 131억 원으로 66억 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를 제외하면 크게 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은 아니지만 국가 정화나 사업을 하면서 환경부의 국토관리청이
그 갑천 노르벌 지역에 대한 수질 개선, 그다음에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해서 400억 정도의 예산을 국비로 투자하는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제가 환경청장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거는 국비가 안 들어갔는데도 우리 지역에 환경 관련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앞서서 국가정원 관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그 국가정원 사업을 위해서 200억을 일단 그 토지 매입비로 그 산정을 했어요. 이것도 구비가 없이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산림청에서 국가 둘레길을 지정을 우리 저기 대전 둘레길을 지정을 했고 국비 사업 서구에서 많이 한참을 확정하신 했어요. 거 너무 기쁜 이야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구비로 진행하는 우리 청장님의 환경 로드맵은 따로 없고 아니, 국비에 있습니다. 의존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선 8기 공약 사업에도 국가정원, 도심공원 조성, 녹색도시 추진, 클린업 서구대의 운영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직간접 사업들 많이 포함했고요. 제가 취임하는 날 7월 1일 날 환경관리원들하고 청소를 한 거를 아마 아실 겁니다. 그만큼 청소 행정에 대해서 제가 누구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고, 민선 8기의 환경 행정도 국민과 소통하는 공정한 환경 복지 도시 실현을 비전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생태 환경 도시 조성으로 삶의 질을 제고하고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자원 순환 경제를 실천하고 국민이 주도하는 저탄소 안심 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면서 포용적인 환경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환경정의 구현 등을 4대 목표로 하는 대전 서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4월까지, 그러니까 한 10개월로 이렇게 용역을 하고 있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2050 탄소 중립 종합계획의 76개 세부 사업을 내신 있게 추진하면서 그 대전 서구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충실하게 만들어서 또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방안도 마련해서 탄소 중립에 나가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지방 재정 계획상 환경 분야 지적 사업은 2건뿐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은 매년 다음 회계년도부터 5회계년도 이상 2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들에 대한 법정 재정 계획으로 우리 군은 환경을 포함해 7개 분야 2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사업비 3,285억 원으로 이 중 환경 분야는 노후관로 2단계 긴급 보수 정비사업, 정림 재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총 2건이며 582억 원입니다.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은 대부분 시설물이나 SOC 관련된 것으로 어린이 공원 조성 사업이나 월평 가족 어울림숲 조성 사업, 샘머리 목재 친화 그린 네트워크 조성 사업 등 공원 조성 관련 사업 3건을 포함할 경우에는 5건에 755억 원으로 총 사업비 비중이 22%를 차지하는 등 아주 적지 않은 사항입니다. 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답변처럼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 중 환경 분야의 예산의 차이는 국비 사업이었던 정림 지역에 대한 예산 지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구청장님 답변으로는 공원 등 기타 사업도 충분히 환경에 속할 수 있어서 예산적으로는 적은 규모가 아니다라고 방금 답변 주셨는데요. 저는 우리 예산서에 환경에만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환경이고 어떤 것이 환경이 아닌 것이 있겠습니까만 예산서에 법적으로 환경 섹션 070으로 분리되는 070 환경 예산을 가지고 질문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의 중장기 계획 중에 환경 예산이 기타 있긴 하지만 일부 제가 보았을 때는 중기 지방 재정 계획 중 중장기 일정 규모 이상만 기재되어 있긴 하지만 환경 분야 5개 중 4개는 5년 동안 동결입니다. 매년 수립하긴 하지만 우리 구의 최초의 민선 8기의 첫 예산서이니만큼 구청장님의 의지가 가장 많이 담길 수밖에 없고 지금 시작해야지만 임기 내 어느 정도 추진 혹은 완료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 본 예산이야말로 그 어느 임기의 예산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환경에 대한 의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앞서 여러 의원님들 부정질문 하시는 데에 제가 잠시 느껴지는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자치분권 2.0 시대입니다. 맞지요, 구청장님? 자치분권 2.0이요? 네. 새로운 용어 같은데요. 우리 구청장이 얼마 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 가셔서 균형 발전 등 말씀하시고 기자회견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2.0 시대는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드디어 2021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지방의 권한이 확대되어 우리 스스로가 구청장 등 포함하여 자치단체장과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포함하여 모두가 환영했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는 공통의 단어인데 처음 들어보십니까? 아니 정부 혁신 3.0이 이제 예전에 있었고 지방분권 2.0이라는 개념이 그 의미가 충분히 있죠. 지금 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지방분권은 무슨 대나무 매듭을 치듯이 행안부가 공시하고 아니, 잠깐만요. 공개하는 자치분권 2.0은 올해부터 1월 3일부터 시행한 누가 뭐래도 시행되고 있고 시행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지향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거는 제가 이견이 없지요. 예, 자치분권 2.0이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신 거 아니시죠? 용어를 그게 용어에 집착을 해서 용어의 집착이 아니고 이게 아시냐 모르시냐 물어봤는데 이렇게 흥분하실 일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안 해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모르시면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분권 2.0이라는 거를 제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자치분권이나 큰 변화의 어떤 물결은 지속되는 것이지 어떤 매듭을 딱딱 짓고서 그게 인위적으로 기간을 나눌 건 아니다.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으로 얘기죠. 수많은 지방자치단체, 실은 226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환영 논평을 낼 만큼 지방에서는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다시 한번 또 시군구청장 대변이시라고 하면 한 번 더 확인해서 그 기조를 가져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점은 그게 아닙니다, 구청장님. 자치분권 2.0 시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갈 것은 그동안 중앙행정에서 귀속되어 위임 사무만 하던 것에 대해서 스스로 우리 자치 스스로 더 많은 자치 사무를 늘려가기 위한 기조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해 주시는 것이 우리 구청장님께서 중앙정부 정책에 발맞추는 정도의 행정을 기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변화와 혁신을 꾀하시기 위한 우리 구청장님의 기조가 너무 소극 행정으로 가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답변을 몇 차례 하셔서 우리 구청장님 적극 행정에 의지 있으신 거 맞으시죠? 당연히 있죠. 예, 그렇다면 환경 분야에 대해서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의 환경 분야 예산 기타 사항 있다고 하셨지만 중기 지방 재정 계획 중 환경 예산 5년 동안 4개 분야는 동결입니다. 하지만 중앙 부처조차 환경 예산은 올해 최대 예산을 확보하였고 중장기적으로 수많은 신규 사업을 확보하여 전국에 다양한 사업을 확대 시행할 것을 8월부터 공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올해 본 예산 포함해서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내년 당장 시행할 계획을 찾기가 어려운데요. 방금 답변 주신 구청장님의 이야기 중에 2050 탄소 중립 종합 계획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서 쓰셨으니까 기억하시죠? 예. 예, 이거 내년 4월에 완료할 사업이 아니고 이미 21년도에 완료돼서 제출된 사업입니다. 이거 구청장님 아시죠? 예,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이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거고. 예. 예, 이거 2050 탄소 중립 계획은 2020년도에 수립한 76개 세부 과제 예. 제가 본 게 있습니다. 예, 답변 중에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그러면 구청장님 이것은 작년에 이미 수립이 완료됐으니까 적어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장 내년에 어떤 사업을 실행할지 임기 내에 얼마큼 실현할지 추진 계획이 나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완료하셨습니까? 아직 다 완료는 못하고 장기 계획도 있고
그러니까 단기 계획도 이 있는 79개 거니까요. 사업 중에 어떤 사업은 내년도에 당장 실행할 수 있고 어떤 사업은 임기 중 혹은 어떤 사업은 중장기 계획으로 담아야 한다라는 구분이 완료가 되셨습니까? 완료되셨는지 안 되셨는지만 말씀 주시면 됩니다. 탄소 중립 추진을 위한 76개 세부 사업에 대해서 그 과제별로 로드맵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내년도에 그러면 구청장님이 이 사업만은 꼭 해야겠다 결정 지으신 사업 있으십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하고 있죠. 뭐 국공립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이라든지 또는 가족용 전옥수 보일러 설치 지원이라든지. 그렇게 껌껌이 어, 보시면서 이건 그러니까.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를 구분해서 말씀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구청장님이 업무 추진 계획으로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을 결정하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으로 로드맵 결정이 완료됐는지 여쭙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로드맵 결정이 됐는지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구청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부서에서 얼마큼 정리했는지 그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와 함께 아까 답변 중에 환경 계획도 조성하셔서 4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구청장님? 예, 그러면 이 사업도 당장 내년도에 실행할 사업, 임기 중에 실행할 사업, 중장기로 해야 할 사업 구분은 되셨나요? 다 돼 있죠. 얘는 다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아까 답변해 주셨던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네. 내년 4월에 지금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지금 3개의 용역 결과로 환경 분야와 관련된 3개의 서로 다른 용역 결과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통합 관리와 시행 계획 추진과 관리 계획은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신가요? 탄소 중립은 탄소의 배출을 최대한 줄여서 흡수량과 배출량이 같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민간이나 공공 영역 구분 없이 범국가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데 현 정부에서도 탄소 중립 실현을 중요한 국정 과제로 삼아서 추진하고 있고 이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20년 수립한 2050 탄소 중립 종합계획 3대 전략 8개 과제 76개 세부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이행 상태를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수립을 목표로 용역 중인 대전 서구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 방안과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민간 협력 체계 구축 등 변화된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읽으셨습니까? 네. 구청장님, 용역이 3가지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성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다른 용역이지만 연결성, 큰 틀에서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 미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저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답변을 주실 수 있는가요? 통합 관리 필요합니다. 네, 꼭 통합 관리. 그래서 구청장 용역을 그 직원들이 어디 뭐 업체한테 맡겨 가지고 용역하는 동안에는 용역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행태에서 벗어나서 용역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정말 고민을 하고 그 세부적인 콘텐츠를 채워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탄소 중립 종합 계획을 세우도록 장기 계획으로 하라고 하고 5년 단위로 녹색 성장 기본 계획 이렇게 하게끔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시기적인 중장기 또는 단기 대책을 구분해서 하는 그렇게 하는 것과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탄소 중립은 사실은 실천이 제일 중요해요. 일상생활에서 실천. 여기도 지금 우리가 76개 과제 보면 다 마을 단위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은 건물 분야 계속 하던 거요. 수송, 폐기물, 산림, 이행체계, 홍보, 거버넌스, 이행체계 뭐 이런 거는 기존에 해왔던 것을 이렇게 다 이렇게 또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도 중앙부처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중앙부처 담당자들은 자기 영역에 대해 자기가 하는 거를 지자체한테 그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시켜요. 그래야 그 자기가 하는 업무에 대한 확산이 되니까. 그래서 아마 지자체에서 하는 계획이 법정으로 해야 될 계획이 막 제가 보면 막 세 자리 숫자 이상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역의 만능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지만 또 용역은 용역대로 기본 그 아주 공무원이 조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은 용역을 하되 기본적인 거는 공무원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고민하고 그리고서 행정 그 추진 체계를 정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용역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저 역시 용역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제출해 주신 시정연설문에도 예. 용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네, 18쪽에 균형 18쪽이요? 네. 펴시겠습니까? 예. 예, 여기 있네요. 균형 발전은 영구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정책을 꾸준히 시행해야 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100분 동의하는데요. 다만 연구에서 되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한 가치 판단을 우리 구청장님이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에 대해서 크게 기준적으로는 알기가 쉽지 않은 것이 올해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세웠던 수많은 용역들이 올 초에 보류되고 추가적으로 삭제되고 내년도로 미뤄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역시 당초 계획은 자료 보시면 전년도 본예산 설명할 때 기재되었던 것입니다. 당초 올해 용역을 완료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수많은 용역들이 실질적으로 즉시 시행될 수 있다고 하면 가장 좋겠지요. 하지만 연구 용역이 불가피한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셔서 일부 사업은 없애시고 일부 사업은 내년도로 미루셨는지, 그럼 이 연구 용역은 내년에는 제대로 시행해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언론에서도 이제 우리 서 의원님이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가 구청장이 부족하다. 그 뭐 일몰 사업에서 이렇게 뭐 사업을 안 한다.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저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일몰 사업을 논의한 거는 균형 지금 발전에 관련돼서는 이게 용역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상시적으로 균형 발전은 이게 우리 공무원의 머릿속에는 항상 상수로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고, 그리고 제가 후보 시절에 그 서구청에서 만든 그 균형 발전 연구 용역 그걸 봤어요. 1, 2개월로 돼 있던 거를 제가 다 봤어요. 근데 특별하게 이거 하면 균형 발전 되겠구나 하는 임팩트 있는 사업이 없었어요. 그게 한 꽤 돈을 예산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고민을 했죠. 이제 후보 시절에 어떤 거를 공약을 내야 되냐. 근데 지금 국가정원 문제도 그렇고 KT 인재 연수원에 그 복합 첨단 산업단지 만든다는 것도 그렇고 제3 시립도서관도 관조동에 하는 것도 그렇고 평촌 산단에 에너지와 또 방위산업 어떤 집착단지를 만들자 하는 것도 이거는 연구 용역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고민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구청장님 공무원에는- 연구 용역도 필요 없이 근데 본인의 머리가 가장 훌륭하다 자신하시는 아니, 겁니까? 연구 용역으로 해서 균형 발전을 할 거면 연구 용역 다 하죠. 연구라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균형 발전은 사업이 있지 않은가요? 꾸준한 연구 용역으로 필요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 할 수도 그러면 있죠. 연구 앞으로 우리 용역인데 국은 연구 용역 필요 연구 없습니까? 용역이 다른 모든 걸 설명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연구 용역과
수많은 머리의 지성체들이 모여서 함께 시너지를 이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에 그게 나온 걸 보고 그거는 그 우리 서 의원님이 균형 발전에 대한 기본 메커니즘이 연구 용역을 해서 될 게 아니고 조금 우리 구청장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조금 하신 말씀 같구나. 아닙니다. 제가 이해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 구청장님의 좋은 머리와 기존의 연구 용역들이 함께 모여서 시너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독식해서 혹은 독주해서 구행정을 이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업을 행정들을 구청장님의 머리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구청장님 입에서 나오는 말로만 아니 우리가 제가 행동할 혼자 수가 하는 게 아니죠. 있겠습니까? 우리 1,500여 공직자들하고 같이 하는 거죠. 1,500 공직자가 한 발자국 가면은 제가 1,500 발자국 가는 거하고 거기에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전문가 주변 시민들의 의견 같이 수렴할 생각이 없으신 겁니까? 왜 없어요? 그리고 연구 용역이 왜 필요가 없습니까? 그런데 아니 균형 발전은 꾸준히 균형 발전뿐만 시민들과 아니라 소통하면서 수많은 일몰 사업들과 하면서 하는 지금 거지. 당초 올해 용역이 끝났어야 할 많은 사업들이 미뤄진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균형 사업이 포인트가 아니고요. 내년도에는 용역들 제대로 이행하시겠냐 여쭙는 겁니다. 진행되는 건 그 잘 마무리해야죠. 제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포인트가 구청장님, 전 지금 균형 발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계속 답변 중에 이렇게 용역 수립하고 계획 수립하는 것보다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당장 내년도부터 우리 구청장님이 의지를 갖고 실천하실 환경정책 메인 한 가지만 꼽으시면 뭐가 되겠습니까? 녹지 확충이죠. 녹지확충 예를 들어 말씀 주시면요. 공원도 늘리고 또 현재 우리 서구에 있는 그런 녹색 자산을 주민들이 더 활용을 하고 거기서 힐링할 수 있게 만들고 그런 방향이죠. 그래서 국가 정원 사업도 그렇고 또 장태산에서 금산군에 넘어가는 길에 한국판 산티아고 길을 만드는 것도 녹색길의 조성의 일환인 거고, 그리고 얼마 전에 산림청하고 같이 행사도 했습니다만 둔산지구 수목원을 좀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샘머리 공원 이쪽에 그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제가 와서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쪽지 예산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예산이란 게 전년도 2월 3월에 나와야 되는데 기본 악부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만들었잖아요. 제가 국회를 가서 좀 국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해도 만든 게 있어야 제가 활동할 거 아닙니까? 금년도 초에 공무원들이 그런 걸 고민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공원 확충 또 기존에 있는 녹색 자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겁니다. 그 올해 환경부가 그 공시한 내년도 예산안 기준 등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까지 못 봤어요. 예, 지금 왼쪽 화면을 보시면 여러 가지 지침이 있고 우리 지방자치 특히 기초단체에서도 신청할 만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 답변으로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을 신청하거나 계획하고 있지는 않으시겠네요. 저거는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신규 사업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런 전기 자동차, 승용차 지원해 주는 거는 그냥 일상적인 일이에요. 당연하죠. 저걸 왼쪽에 뭐 정책 과제로 할 게 아니라니까요.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올해 본 예산에 자동차 신규 구매하는 건 굉장히 많으십니다. 다 수소차와 전기차인가요?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배분한 한도 내에서 네. 지방에서 매칭을 해가지고 예. 우리 서구민들이 예. 전기차나 수소차를 우리 구입할 행정에서 수 구매하는 우리 관용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장님 차량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각 부서별로 구매할 예정인 차량이 굉장히 그렇죠. 많은 관용차도 것으로 있고 일반 그 국민들이 신청할 수 있게끔 그거 말고요. 우리 구에서 구매할 예정인 우리 지자체 차량 중에 몇 가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의 기조고 기존에 일상적으로 하던 업무기 때문에 당연히 내년도 그러면 차량들 다 수소차 혹은 전기차겠지요? 이거는 일상적인 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구청장님 본 예산에 편성된 수많은 차량 구매 내역들이 다 수소차와 전기차로 구매할 예정이시냐고요. 모르십니까? 전기차, 수소차가 대표적이겠죠. 전체가 다 해당되진 않습니까? 글쎄 뭐 내가 여기 이런 그 버스, 화물차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몇 대까지 내가 기억을 못 하는데
그거는 정책적인 사항이 아니고 정책적인 구청장한테 질문할 만한 사항이죠. 내용도 탄소 부족하죠, 중립 이거는. 2050을 실천하는데 우리 구의 주요한 핵심 가치 중에 하나도 수소차 전기차 확보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근데 지금 우리 구청장님 내년도에 우리 환경부의 주요 정책과 예산도 확인하지 못하셨고 우리 구가 거기에 해당돼서 매칭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는지도 실은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죠.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이런 질문은 국장이나 본회의장에서 국장이나 물어봐야지. 저한테 몇 대고 뭐 단가 얼마냐 몇 대냐고 여쭤본 게 아니고요. 그거 맞습니까? 어떻게 어떤 기조가 있냐 여쭤본 겁니다. 그 정도는 우리 이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쭉 지속적으로. 부총장님 앞으로 아까 우리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도 있으셨는데 상임위에서 이런 정쟁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부총장님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세요. 근데 네. 정책적인 걸 하시고 정책입니다. 환경에 국정장을 대해서 우리 결정하고 구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자료 있는지 요구를 여쭙는 거 통해서 아니겠습니까? 시간도 괴롭히지 마세요, 앞으로. 자료 요구 하나도 안 했습니다, 부총장님. 아니 자료 요구를 뭐 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안 하셨어요. 엄청 많이 기본 서류만 저는 오는 대로만 봤습니다, 일반적인 얘기지 부총장님. 않습니까? 그 정도도 안 하면 저희가 그리고 응원 왜 자료 요구를 합니까? 하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좀 부총장님, 논의를 하세요. 의원들 20명 각자 자기 의정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서 부총장님께서 왈가왈부하시고 부총장을 부총장님이 업무가 뭐냐 부총장이 여쭙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총장한테 질문을 하세요. 정책적인 관련된 질문을 하세요. 지금 정책 얘기하는 겁니다. 내년도 환경 어떻게 하실 거고 어떤 계획 갖고 있으신지 물어봤는데 지금 모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몰라요? 내 행정을 30년 했는데. 부총장님, 그럼 내년도에 환경 주요하게 차량을 지금 수소차 사는지 안 사는지 거기에 대한 부총장님의 의지도 없으신데 하시는 게 수소차하고 맞습니까? 전기차 사죠. 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사겠어요? 사죠. 제가 본 예산 심의할 때 확인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꼭 관계 부처에서는 수소차 전기차로 구매할 수 있도록 미리 서류 준비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이어서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 조성 내년도에 열심히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월평공원 우리 관내에 있는 가장 중요한 생태 숲이고 생태 공원이고 우리 구가 가져가야 할 주요한 생태 환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 생각 같이 하시지요? 맞습니다. 예. 지금 우리 구청장님 공약 중에 이 넓은 월평공원 중에 약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어울림숲 조성을 이번 본예산에도 편성 요청하셨고 공약 중에도 이 한 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으시죠? 네. 근데 우리 월평공원은 굉장히 넓고요. 갈마지구, 정림지구로 구분돼서 따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에도 중장기 프로젝트에도 또 이번 본예산에도 큰 그림은 보이지 않고 작은 소사업 하나, 용역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민분들 과연 이 공원 어떻게 개선되고 어떻게 발전될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구청장님 준비하고 계신 계획, 로드맵 있습니까? 시가 저 민간 특례 공원 사업에서 일몰되면서 시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여러 군데 했죠. 그중에 이 월평공원도 했어요. 시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시가 공원을 만들든 구가 만들든 우리 구민한테 제공되는 건 똑같습니다. 저는 가급적 구비 재원을 투자를 적게 하기 위해서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템포를 맞춰서 가는 게 중요한데 시가 할 의지도 있고 시 소유인데 구청에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것보다는 시가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는 것이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템포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가족 어울림 숲 같은 것은 훼손된 부분이고 시하고 어차피 매칭해서 하는 거니까 예산 구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간다는 거고 전체적인 그림은 우리 재산도 아닌데 우리가 막 전체적인 그림 그려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시하고 협조해서 가야지. 그 넓은 곳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이 완료되기 전에 일단 100분의 1 정도의 규모를 우리 구가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요. 시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입장을 밝혔습니까? 실무적으로 충분히 얘기하고 제가 행정부시장 할 때 기본 계획 수립을 지시를 해놓은 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공원 월평공원 내에 지금 훼손된 지역이 여기뿐 아닙니다. 수많은 곳이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조성하겠다 하는 의지를 갖게 되신 우선순위 선택하시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왜 굳이 여기부터 이렇게 조성을 하고자 하시는 행정가의 의지가 무엇인가요? 시하고 같이 구청은 협력을 해야 됩니다. 구청 독단적으로 해서 뭐 앞서간다?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시하고 협력해야 되는데 특히 시가 확보한 공원 부지예요. 시 재산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시하고 협력해서 가는 게 맞습니다. 저는. 당연히 맞죠. 맞는데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내부적인 계획과 주민 소통 과정은 자치구인 우리가 노력한 만큼 시에서 받아주거나 받아줄 의지를 갖게 되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 송곳이 들어가려고 해도 여기 앞에 이 부분부터 잘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실무적으로 충분히 협의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녹지 파트가 있고 우리의 공원 녹지 파트가 있잖아요. 같이 직역에 있기 때문에 업무 협조가 원활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기본 계획을 우리가 그림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보다는 시의 큰 틀에서 하는 그 기본 계획에 우리 서구민들의 바람이나 수요나 이것을 잘 반영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꼭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과 그 중간 과정을 저희 의원들 혹은 주민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실은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간 과정의 공유와 우리 자치구 차원에서 주민들과의 업무 소통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시죠? 단계별로 필요한 그때 하죠.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업무보고도 의회에서 청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답변은 굉장히 간단하고 원론적이셔서 저희 의원들이 하는 만큼 열심히 감시 감독하여 얻어낼 것을 얻어내라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이해하나요? 아니 적극적으로 일을 할 겁니다. 예, 저희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또한 의원 역시 최선을 다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군은 딱히 어떻게 계획하겠다, 어떻게 추진하겠다 방향성 없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없는 건 아니죠.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네,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시 계획하시려는 차원에서 건데요? 월평공원에 대한 기본 구상을 지금 어느 정도 했어요. 그 기본 구상 가지고 공원 조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세부적인 공원 실시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 계획에 따라서 공원 조성을 하는 거고 그리고 단계별로 구민의 의견 수렴과 그 기관 간의 협의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예, 공원 조성은 일단 광역사무기 때문에 대전시의 권한이 있고 공원 녹지 기본 계획조차도 시에서 일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역할하기에는 큰 힘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힘이 없다기보다는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구 재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자꾸 얘기하잖아. 그러면 자꾸 구비 부담률 올라가요. 그거는 행정을 해본 사람은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의 기술적인 측면으로 최대한 이 사업에 대한 언급을 줄여가면서 좋은 이득을 얻고자 그렇게 계획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런 기술력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냐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최대한 30년 경력의 행정가의 능력으로 중앙정부와 수많은 지방자치단체를 역임하시면서 획득한 기술력으로 우리 구의 최선의 행정과 또 자원,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임기 내 수많은 사업들이 원만하게 특히 국시비 기금 조성으로
제대로 이행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 알겠습니다. 네,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2022년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속되니 겨울은 덜 추울까 생각하였는데 갑작스레 찾아온 겨울 한파에 옷깃을 여미는 요즘입니다. 폭염 기록은 매해 갱신되고 한파 준비는 준비할 새 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위기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치명적입니다.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 권리에 환경 기본권이 더해질 때입니다. 2023년은 우리가 이제는 너무도 당연히 인식하고 있는 기후위기, 환경위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준비를 넘어 실현하고 실천하는 해이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도움과 관심이 절실합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함께 만들어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과 국민 사이에서 더욱 노력하는 구의원이 되겠다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